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진행의 손진입니다. 오늘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유섭타라가 한 명언인데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내일은 정말 술 끊어야지. 수많은 다짐들을 하지만 오늘 하기 힘든 건 내일도 하기 힘들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 손품팔품 팔기 미루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아예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부동산 투자 저희와 함께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향한 거침없는 하이킥이 시작됐습니다. 아는 사람만 큰돈 번다는 해외 부동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를 책임져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카라 김진성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한국인 10명 중 6명이 은퇴 후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살고 싶다라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력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 선진국의 대표주자인 미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중에서도 은퇴 이민지로 각광받는 도시 베스트 3 지역을 선정했으니까요. 은퇴 이민 계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거나 관심 있으셨던 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살았던 한국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려면 고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은퇴 이민자들이 고려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 들어서 저희가 노후 연령이 길어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은퇴 이후에 사시는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시지만 또 해외에 나가서 사시는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가서 어떤 나라를 가서 살아야 될 때 그 나라의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을 저희가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어떤 나라에 살 건지 이민 국가를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 이후에 이제 이민을 가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민을 가서 사신다는 거는 그 지역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오래 사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신 이후에 반드시 국가를 선택하시고 이민을 가시는 길을 택하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살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한 이후에 이민 국가를 선택할 때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뭐 어떤 부분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덜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없고요. 모든 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한 비중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개인별로 약간씩 차등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우선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 가서 사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우선 고려하시는 게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또 주택 가격이 너무 싼 적도 안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주택 가격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투자 여건, 로케이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이후에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을 해주는 부분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실 부분이 주택 가격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생활비입니다. 생활비가 왜 중요하냐면 은퇴를 하신 이후에는 경제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경제 생활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비가 가급적이면 이제 저렴한 지역, 너무 비싸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셔서 못 가시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생활비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생활비가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살기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싼 지역,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이민국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야외 활동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제 집에서 계신 경우도 많고 움츠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시면 또 병에 걸리시는 부분이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액티비티가 많은 그런 국가를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활동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나라를 선택하시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기후입니다. 뭐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드시면 이 기후가 굉장히 건강에 이제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습한 지역이라든가 너무 더운 지역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신 이후에는 좀 그러니까 생활하시기가 좀 힘드시기 때문에 이 기후도 반드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종 분포입니다. 너무 한인들이 적다든지 너무 또 한인들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또 그 이민을 하시는데 굉장히 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종 분포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이제 언어 부분이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한국말도 할 수 있고 적당히 내가 생활하는데 한국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웃들이 적당히 한국 분들이 계셔서 어떤 향수병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인종 분포를 갖춘 국가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은퇴 후에 이민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이 의료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시게 되면은 현지에서 해결을 하고 또 이제 병을 나으시고 또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국가가 아니라 그러면 아무리 뭐 생활비가 저렴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퇴를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관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교통입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자가로 운전하시는 분보다는 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혹시 경제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출퇴근 부분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에 대한 요소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소들 중에서 내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건강. 그래서 기후라든가 의료라든가 이 야외 활동은 너무 그 어떤 경제적인 면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시고 이민국을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이민자들이 은퇴 후 미국을 가장 살기 좋은 국가로 꼽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도시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은퇴를 하신 분들이 미국을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미국에 다 그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은퇴자를 위한 나라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을 많이 선택하시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전체가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어떤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편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중에서도 미국인들이 이제 가고자 하시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살고 싶어 하시는 지역이 있는데 가장 많은 지역이 그 텍사스주에 있습니다. 100개 도시를 선정을 해봤는데 100개 도시 중에서 무려 16개의 도시가 텍사스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플로리다주입니다. 플로리다주도 마찬가지로 15개의 도시가 은퇴 후에 살고 싶은 도시 100도시 중에 꼽힌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도 15개 도시가 이제 꼽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네바다주가 6개 도시.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2-3개 도시씩 해서 나머지로 기타 주에 한 48개가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네바다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왜 굳이 사람들이 50%가 넘게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나 네바다를 원할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날씨입니다. 날씨. 이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계절 내내 날씨가 온화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은퇴를 하시면 이제 뭐 관절염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추위에 약하신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 네 지역은 굉장히 기후가 온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기후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후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 이 네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체 50개 중에서도 이 네 지역에 은퇴를 하시고 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퇴를 고려하신다 그러고 또 미국으로 은퇴 후에 이민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한 텍사스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가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살기 좋은 선호되는 도시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예, 뭐 한 그 100대 도시를 제가 다 소개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중에서 한 10개 도시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10개 도시가 어느 주에 속해 있고 인구는 어느 정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도시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가장 살기 은퇴를 하고 나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어디냐면은 스카데일입니다. 스카데일은 이제 아리조나 주에 있고요. 아리조나 주에 있는데 인구는 한 24만 명 정도 됩니다. 스카데일은 피닉스하고 붙어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그 아리조나 내에서도 굉장히 부촌으로 꼽히는 그런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 잘 알려진 거는 뭐냐면은 그 아리조나 주립대학에 있습니다. 뭐 저희 나라의 그 유명한 뭐 골프 선수 뭐 박지훈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를 배출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스카데일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아리조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플로리다에 있는 클리어워터라는 동네입니다. 클리어워터는 인구가 한 11만 명 정도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루지애나의 메타리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네바다의 그 패러다이스라는 동네입니다. 패러다이스는 어디냐면 네바다 중에서 라스베가스의 그 위성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로 굳이 표현을 하자 그러면 서울 옆에 있는 판교 정도 되는 도시. 그러니까 완전히 네바다의 어떤 위성도시가 바로 패러다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플로리다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버그. 역시 플로리다 해변가 쪽에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위는 텍사스의 리차드슨. 그리고 7위는 텍사스의 더 우즈랜즈. 그리고 8위는 이제 저희에게는 굉장히 대학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버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위는 플로리다의 포트 러더데일, 그리고 10위는 텍사스의 플레이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전체 100개 도시를 뽑았을 때 그 텍사스하고 플로리다하고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루지애나를 뺀 나머지 주가 그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리조나 지역이 있긴 하지만은 아리조나도 역시 그 따뜻한 기후를 가진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그 텍사스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플로리다, 네바다 그리고 뭐 아리조나 이렇게 굉장히 더운 지역. 루지애나도 사실 남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 않고 더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남쪽 라인 쪽으로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 도표를 한번 제가 그 미국 지도 전체 지도를 놓고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전체가 이제 50개 주가 있는데요. 그 50개 중에서 10개 도시를 한번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캘리포니아 서해안 쪽에 이제 버클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해안 쪽에 그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바다 쪽에 이제 그 패러다이스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리조나에는 말씀드린 스카데일이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는 이제 텍사스는 이제 댈라스 그리고 휴스턴을 근교로 한 도시들. 플레이노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이제 텍사스 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루지애나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도시는 이제 플로리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전체 지도로 봤을 때 대부분이 10대 도시 안에 드는 도시는 남쪽 라인에 있습니다. 남쪽 라인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날씨가 그만큼 그러니까 날씨 자체가 굉장히 좀 추운 게 없고 날씨가 따뜻하다. 뭐 물론 이제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그 말 중에 스노우버드란 말이 있습니다. 스노우버드는 이제 그 한국 뭐 사전을 찾아보시면 철새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게 왜 스노우버드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버드는 뭐냐면 겨울에 이제 추운 지방은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춥다는 의미는 뭐 영하 뭐 10도 이렇게 뭐 20도 이렇게 내려가는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그 북쪽에 사시는 은퇴하신 분들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캠핑카라고 해서 RV카가 있는데 RV카를 타고서 다 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겨울에는 왜냐하면 여기는 추워서 생활하시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남쪽으로 다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겨울을 나시고 봄까지 계셔서 날씨가 풀리시면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철새들이 겨울에 이제 따뜻한 남쪽 지방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듯이 그 스노버드들 다시 말씀드린 은퇴자들이 캠핑카를 끌고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스노버드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오르시는 지역이 어디냐면 아리조나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네바다 이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날씨가 굉장히 겨울에 굉장히 따뜻하고 또 골프도 굉장히 싸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사시는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남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퇴를 하시면 따뜻한 그 기운을 찾아서 이런 남쪽에 사신다. 이런 부분이 이 조사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은퇴 후에 새로운 환경에서 조금 더 빠르게 외롭지 않게 적응을 하려면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도 고려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한테는 미국 분들이 선택한 도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 이웃들이 아무래도 한인들이 그 많이 사시는 부분이 향수병이라든가 생활의 어떤 편의성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인들이 또 사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 미국 사람들이 은퇴한 이후에 꼽은 100개 도시 중에서 한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도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위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거는 뭐 그 한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 100대 도시 중에서 살고 싶은 도시가 첫 번째가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에 있고 인구는 한 86만 명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주를 하시면 은퇴를 하시고 거주를 하시게 되면은 한인들이 그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사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렌스는 이제 그 LA에서 남쪽으로 한 1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인구가 역시 한 14만 명 정도 되고 또 한인들도 꽤 많이 사시기 때문에 또 생활하시기 불편한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요즘 많이 그 이민들 가시는 얼바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라스베가스 쪽에도 이제 한인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최근에는 이제 한인촌도 형성이 되고 또 한인 마켓도 있고 한인 쇼핑센터, 뭐 교회들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네바다에 있는 라스베가스 옆에도 또 많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써니베일 지역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IT로 유명한 그 실리콘밸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이라든가 한국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고 또 한인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6위는 이제 하와이의 호놀룰루입니다. 호놀룰루는 뭐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라면 거의가 다 별장을 갖고 있고 또 뭐 주택들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놀룰루가 6번째, 7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제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인 산타클라라. 아무래도 거기서 뭐 지점에서 생활을 하신다든지 또 IT 관련 일을 하시다가 은퇴 후에 그곳에 정착하고 사시기가 편한 그런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위는 이제 글렌데일, 9위는 워싱턴, 그리고 10위가 아리조나의 피닉스입니다. 요 10개 도시 정도면은 그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시기 때문에 정착을 하셔서 사시는데 언어의 뭐 어떤 문제도 특별히 느끼시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굉장히 유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전체 100개 도시 중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곳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이런 지역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A가 이제 택해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LA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편하시고 좋으신데 또 거꾸로 한인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적당히 또 불편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은 이제 꼽히지 않고 뉴욕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꼽히지 않으시고 또 특히 이제 뉴욕이나 이쪽 지역은 기후적으로 또 날씨가 굉장히 또 춥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남쪽 지역 위주로 해서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으로 꼽힌 것 같습니다. 뭐 지도로 좀 보실 것 같으면은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뭐 버지니아 쪽 한 지역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쪽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고 이제 하와이만 뭐 떨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서쪽에 있는데 서쪽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태평양을 끼고 이제 태평양을 그 사이에 두고 한국과 마주보는 듯이 그 서쪽 지역이고 또 아무래도 서쪽 쪽의 한인들이 동쪽 지역의 한인들보다 많이 그 편중돼서 사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이 서쪽 지역에 중점이 돼서 도시들을 선호하시고 또 많이 한인들이 정착해서 사시는 거로 그렇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본 방송은 해외 이민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해외 이민, 은퇴 이민지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들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어떤 지역이 차지했을까요? 예, 3위는 이제 스캇데일인데요. 스캇데일은 피닉스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피닉스의 근교도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스캇데일은 이제 그 피닉스에서는 피닉스는 뭐 그 아리조나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고 미국 전체로 봤을 때도 이제 굉장히 큰 도시인데 피닉스의 인근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캇데일의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그 기후가 온화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시기에는 좋으신 그런 동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그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선택을 하실 때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기후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입니다. 골프. 뭐 연세가 드시면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실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골프가 걸으시면서 또 시간 보내시기도 좋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얘기하시기도
때문에 골프가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캇데일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스캇데일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A 그레이드입니다. A 그레이드 정도 되고요. 뭐 학교라든가 학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택 학군 그리고 가족들이 살기에 좋은 지역 또 야외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저녁에 생활하시는 부분 기운 건강 그다음에 출퇴근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A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생활을 하시는 데는 굉장히 뭐 좋으신 지역이고 말씀드렸듯이 골프라든가 이런 게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즐길 거리라든가 이런 게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스캇데일이 좋은 부분이 있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면 스캇데일이 이제 집값이 좀 비쌉니다. 애리조나가 그 미국의 여러 주 중에서 집 가격이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지역인데 이 스캇데일은 굉장히 부촌이고 또 많은 그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하우징 부분, 집값 부분이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스캇데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B 플러스 정도면 중상 정도는 되는데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저희가 생활하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은퇴를 하시고 나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촌이다 보니까 이 비용, 생활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뭐 여러 지역이 이제 저녁에 뭐 즐길 거리나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게 A 플러스 지역인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들이 상당히 비싸서 이 물가 지역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크라임이나 세이프티, 다시 말해서 범죄나 치안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미국 뭐 전체가 이렇게 안전하고 살 수 있는 동네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스캇데일도 부자 동네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범죄가 범죄의 어떤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인종 분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백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종 분포가 이렇게 넓게 펼치지 않고 한쪽에 그 편중된 그런 인종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뭐 좋지 않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캇데일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말씀드린 물가가 비싸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치안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스캇데일을 어떤 내가 이민을 은퇴를 한 이후에 이민을 가서 거기에 뭐 부동산을 구입하시고 사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스캇데일에 나와 있는 주택의 시세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애리조나 지역은 뭐 미국 전체 중에서도 주택 가격이 좀 싼 편에 속하는데 이 스캇데일만큼은 상당히 좀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간 가격이 43만 5천 불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 전체 평균 가격이 한 18만 5천 불입니다. 18만 5천 불인데 스캇데일이 43만 3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 그다음에 렌트비가 미국 전체가 949불인데 여기는 1200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주택 쪽은 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뭐 거의 120만 불, 200만 불 이렇게 나와 있는 아주 저택이 있는 그런 부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뭐 46만 5천 불, 67만 5천 불의 어떤 중간 가격 정도 되는 집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바인이나 그런 LA 쪽이나 뉴욕 쪽과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그다지 이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이 좀 비싸서 주택 환경은 그다지 뭐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리조나의 스캇데일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이곳은 이름만큼이나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요. 조기 유학을 이곳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과연 은퇴 이민지다운 이름이다 생각하실 텐데요. 이름만큼이나 황홀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예, 그 패러다이스라는 지역인데요. 말 그대로 말씀하셨듯이 뭐 거의 이제 낙원입니다, 낙원. 낙원인데 어디 있냐면은 바로 라스베가스하고 붙어 있습니다. 뭐 라스베가스를 서울이라고 한다면 파라다이스는 이제 판교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는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후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골프를 좀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벌어지는 모든 그런 어떤 편의성을 다 가진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주정부세가 비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주정부세가 없는 그 네바다로 이전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바다에 이제 최근에 인구 유입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한인들 같은 경우도 네바다 쪽으로 많이 지금 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바다 쪽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그 라스베가스와 붙어 있는 패러다이스가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A 마이너스 지역이고요. 그 문제가 이제 학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그 은퇴하신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생활비가 좀 많이 드는 게 문제고요. 대신에 야외 활동이라든가 또 저녁 활동, 그 다음에 인종 분포라든가 기후, 뭐 건강, 출퇴근 이런 부분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다 좋은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자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 이 은퇴자들이 선택한 지역을 보면 대부분이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은퇴를 했다는 거는 이제 뭐 어떤 거주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뭐 내가 당장 경제적으로 왔다 갔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여지껏 벌어놓은 부분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주택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좀 고가 주택을 많이 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좀 풍족하고 이제 풍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좋은 걸 쓰시고 또 윤택하게 사시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 지역의 생활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활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 있고요. 단지 이제 좋은 거는 기후가 좋고 그다음에 건강이라든가 이제 운동하시기가 좋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출퇴근 부분은 바로 이제 대부분이 일자리가 어디에 많이 창출되냐면 라스베가스 쪽에 많이 창출을 됩니다. 그래서 네바다 쪽은 특별하게 어떤 제조 사업이나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주로 이제 관광 서비스업 쪽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라스베가스에서 얻는다고 그러면은 출퇴근하시기에는 파라다이스가 굉장히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출퇴근하는 부분은 좋다. 단지 이제 일자리는 네바다는 어떻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광이나 서비스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조업이 많은 지역보다는 일자리가 이렇게 풍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 일자리가 일단은 그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이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만약에 뭐 내가 관광업이라든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언어가 되신다 그러면 이 지역에 은퇴를 하고 이 지역에 거주를 하신 이후에도 그 라스베가스 쪽을 배경으로 하셔서 그런 일자리를 얻으셔서 또 경제 생활을 하셔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미국 중간 가격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렌트비도 미국 중간 가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캇데일에 비해서는 주택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의 큰 대상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시세를 보면 31만 불, 21만 불, 25만 불 정도면 방 2개나 방 3개짜리 생활하시는데 큰 문제 없을 집을 얻으실 수 있고요. 조금 더 내가 윤택하게 사셨다고 그러면은 한 50만 불 정도 주시면 방 3개 화장실 정도, 우리 평수로 따지면 한 100평 그 정도의 어떤 주택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주택을 구입하시는데 그다지 이렇게 서부 지역이라나 동부 지역,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스캇데일에 비해서도 좀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시고 은퇴를 하신 이후에 거주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바다의 파라다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내에서 은퇴 이민지로 주목받는 도시 1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1위는 어떤 지역이 차지했을까요, 대표님? 바로 소개해 주시죠. 예, 1위는 바로 캘스바드입니다. 캘스바드는 어디냐면은 그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을 뭐 오렌지 카운티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얼바인하고 샌디에고의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샌디에고 카운티에 속하는 도시이긴 한데요. 칼스바드는 샌디에고하고 얼바인 중간에 있는 도시다. 여기 보시면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스바드는 유명한 게 뭐로 유명하냐면 이제 골프로 역시 유명합니다. 뭐 골프대 PGA 골프대회도 열리고 LPGA 골프대회도 열리고 그리고 뭐 캘러웨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본사들이 있는 지역이 이 칼스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스바드 지역의 뭐 평점은 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가장 좋은 거는 학군입니다. 학군은 칼스바드 학군은 뭐 A+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손자 손녀라든가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는 칼스바드가 학군이 좋기 때문에 첫 번째로 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하우징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은퇴를 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 좀 비싼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족들을 위한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은 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거는 그 안전, 치안 부분이 이제 좀 전에 소개드렸던 두 도시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생활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냐면 칼스바드는 집값도 비싸지만 굉장히 물가가 좀 비싼 동네입니다. 뭐 골프비도 뭐
그 미국 다른 지역이 한 20불, 30불 칠 수 있으면 칼스바드는 150불, 200불 정도 되는 그런 유명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비싸고요. 일자리는 칼스바드 자체는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만은 샌디에고 쪽으로 내려가면 일자리가 많습니다. 제조업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비스타 지역도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는 좀 풍족한 편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근 들어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일자리를 얻는 데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일자리는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출퇴근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샌디에고나 이런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아침에 그 트래픽, 그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출퇴근, 그리고 대중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부분에서는 조금 뭐 좋다고는 할 수 없고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스바드가 이런 부분 빼고 나머지는 다 최고로 좋기 때문에 칼스바드가 미국 내에서 뭐 살기 좋은 가장 좋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은 말씀드렸듯이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싼 지역이고요. 뭐 71만 불 정도가 주택 가격이니까 미국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트비도 한 1,900불이기 때문에 거의 그 미국 평균의 한 2배 정도 되는 지역. 말씀드렸듯이 생활비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렌트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방 3개, 화장실 3개, 콘도들이 한 7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속하고요. 대부분이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좀 지역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한 61만 5천 불 정도에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스바드는 좋은 게 뭐냐면 태평양을 끼고 있습니다. 태평양이 바로 나가면 태평양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스캇데일이라든가 네바다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내륙 지역에서 바다를 보시기가 힘든데 칼스바드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보시는 데까지는 차로 뭐 한 10분 정도면은 태평양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스바드를 선택을 하시고 칼스바드에 투자를 하시기를 희망하시면은 그런 바닷가 근처고 또 샌디에고라든가 우리 한인들이 많이 얼바인 지역에서 인접했기 때문에 한인들이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크게 없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칼스바드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내에서 주목받는 은퇴 이민 도시 만나봤는데요. 세 지역 모두 골프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라서 은퇴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은 해외 이민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궁금한 점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문의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강의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한 그 세미나를 저희가 개최합니다. 11월 4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개최가 되고요. 미국과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투자 절차와 송금 방법에 대해서 은행 지점장이 직접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1월 4일 오후 3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고 주무시고 일어나서 바로 참석하시면 좋은 정보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여러분의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오늘은 어떤 투자자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을 가지고 왔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들 해서인지 제 주변에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해외로 투자 계획 세우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참 많네요. 일단 해외 부동산 투자에도 주거용 외에 수익형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와 해외 투자를 할 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선 어떤 점들 유의하는지 궁금해요. 베트남은 이미 투자 버블이 일고 있다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네, 해외 부동산 투자 고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외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들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님의 어깨가 좀 무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의 고민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부동산 투자로 주거용 외에 상가나 건물 같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가요? 예, 우선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해외 부동산 투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뭐 수익형이든 주거용이든 내가 원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거용만 되고 수익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그 뭐 홍보를 하시고 해외 부동산 투자 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주거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형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제 법인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거용 그 부동산 투자보다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소개를 안 드린 이유가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 이제 금액도 큰 부분이 있고 또 따져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를 안 드렸는데 사실은 실제로 뭐 부동산 투자 금액상으로 보면 이루어지는 거에 대부분이 이제 수익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령 뭐 미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이라고 하면 이제 뭐 쇼핑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수익형의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콘도가 이제 주거용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제 형태가 주거용인 거고요. 실제로는 대부분이 뭐냐면 그 수익을 위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건물 자체는 주거용인데 실제로 부동산 투자 형태라고 부르면 수익형이라고 또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형과 주거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주거용은 내가 거기에 거주를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 그게 이제 주거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수익형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을 내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전혀 그 어떤 제한은 없고요. 단지 이제 그 수익형하고 주거용하고 이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신 이후에 수익형 같은 경우는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세금 보고. 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냐면 수익형이라는 거는 이제 수입이 얻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금 보고를 이제 보통 어떻게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 현지 내에서 이제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 세금 보고를 먼저 하고요. 그 세금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다시 그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를 하는 부분이 달라지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세금 보고는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 자금이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해외 송금에 대해서 이제 내가 투자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그 세금 보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익형이냐 뭐 주거용이냐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심을 하시고 뭐 투자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이 오히려 거래가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최근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듣기에도 좀 버블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거든요. 대표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베트남 방문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살아있는 답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가요? 예, 그거는 이제 뭐 한국뿐만 아니고 베트남 자체는 지금 전 세계인들이 그 모여서 투자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베트남은 그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트남 부동산 전체를 외국인이 구입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건 전체의 30%입니다.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굉장히 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줄어든 상태고 또 그 줄어든 상태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호지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 진행되는 부분에서 허가가 나오진 않습니다. 허가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물량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가격이라는 게 물량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는 부분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그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과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제 그런 그 수요 공급을 컨트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폭락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베트남 정부가 이제 그거를 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고 또 지역별로도 조정을 하고 뭐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뭐 버블이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베트남 부동산 가격이 거의 20% 30%씩 매년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투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하셔야 되지만 뭐 이게 버블이어서 꺼질 거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베트남 투자를 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뭐 베트남의 부동산 하나 갖고자 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본인이 살지 않고 수익형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 내가 구입한 그 부동산 자체가 임대가 잘 될 거냐, 그 다음에 임대를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거를 반드시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요새 많으신지면 그냥 관광 가셨다가 한번 보시고 뭐 괜찮다고 투자하시는 뭐 그런 분도 좀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투자를 하시든 이제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성 이게 뭐 살 건지 아니면 내가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시고 좀 조사를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블 걱정은 아직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단지 말씀드렸듯이 내가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가격, 지역, 앞으로 뭐 벌어질 일들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버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물량이 조금 한정돼 있고 정부의 규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지역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해외 부동산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이 베트남 말고 다른 지역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베트남도 좋고 뭐 미국은 뭐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최고로 좋은 지역이고요.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그 각광받는 지역이 어디냐면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뭐 캄보디아 요 지역이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 해외 부동산 투자들이 많고 인도네시아는 또 원체 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지역도 좀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지역이 조금씩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 지역 이런 지역도 뭐 최근에 좋다고는 하는데 인도는 저희 한국 분들한테는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낯선 지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 부동산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가 잘 아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외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는 목적. 내가 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냐, 살 것이냐,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 살 것이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문가하고 충분히 상담을 좀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인들 그리고 뭐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팩터들을 체크하지 않고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고 나에게 맞춤으로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지역을 방문을 하셔서 여러 번 방문하시고 여러 번을 보신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이후에는 내가 자주 볼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기 전에 투자하시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적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꼭 지역을 여러 번 방문하셔서 물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라. 그리고 전문가와 꼭 상담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해외 부동산 컨설팅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에 보이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 미국 내에서도 은퇴 이민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죠. 캘리포니아 칼스베드에 위치한 알짜 투자처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세상은 넓고 좋은 부동산은 많다고 하죠. 오늘은 캘리포니아 칼스베드에 위치한 알짜 투자처 준비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투자 계획 있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투자처입니다. 위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베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준공연도는 2005년도입니다. 면적은 대지 140제곱미터, 건물은 372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방 3개와 욕실 2개로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62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은퇴도시 만나봤습니다. 은퇴 후 주목받는 이민도시 1위로 꼽혔던 곳이죠. 입지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도 이제 그 가장 그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샌디에고입니다. 샌디에고 지역이 이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칼스바드가 미국에서 은퇴를 하신 이후에 이제 가장 그 가고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의 1위로 꼽힌 지역입니다. 칼스바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LA로 기준으로 하면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에 있고요. 샌디에고에서는 한 30분 정도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저희한테는 칼스바드라는 지역이 굉장히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요 근처에 뭐가 있냐면 이제 미국 해병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뭐 유사시에 투입되는, 그리고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데 투입되는 해병대가 바로 요 펜들턴 기지라고 해서 칼스바드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스바드는 태평양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굉장히 날씨가 온화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스바드의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 칼스바드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학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학군 자체가 뭐 칼스바드에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A+에 속하는, 그래도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최상급에 꼽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저희 이제 그 매물, 오늘 소개드릴 매물 중심으로 봤을 때 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최정상에 꼽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칼스바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녀들 교육에 굉장히 많이 그 신경을 쓰시고, 또 자녀들 자체도 굉장히 우수한 그 자녀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칼스바드는 은퇴를 하신 분뿐 아니라 만약에 미국의 어떤 자녀들이라든가 또 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입지 여건과 학군 동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부를 좀 더 살펴볼게요. 건물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번에 제가 소개드릴 매물은 이제 콘도인데요. 콘도 타입인데, 이제 콘도라고 그러는데 모양 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옆에 집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어태치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붙어 있는 집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콘도형으로 되어 있고요. 콘도형이지만 결국은 붙어 있기는 하지만은 혼자 뭐 단독주택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집이 밝고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2층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집이 밝고 층고가 그런 높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보시면 안에는 뭐 굉장히 좀 그 코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뭐 그렇게 집이 큰 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그 아늑하고 또 이렇게 알차게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집이 이제 층고가 굉장히 높고 이래서 굉장히 집이 좀 밝게 나와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여기 그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이들 방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뒤에는 이제 옆에 집하고는 붙어 있지만 그 백야드가 그 정원이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는 여러 가지 뭐 그 화초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그 모닥불 같은 거 피워서 식구들이 앉아서 놀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떤 개인적 프라이빗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만, 커뮤니티의 시설을 이용하시면 또 이웃들과도 굉장히 어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집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물 특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금액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집값은 이제 62만 달러고요. 그리고 예상 임대가는 한 1,300불 정도 됩니다. 칼스바드 지역이 뭐 좀 전에 보셨겠지만 굉장히 그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1,300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대출금은 미국은 뭐 50%까지는 외국인한테 대출이 되기 때문에 31만 달러고요. 그랬을 때 실투자금은 31만 달러라서 우린 한국 돈으로 한 그 3억 6천에서 4억 정도만 있으면 이 칼스바드의 주택에 투자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총 62만 달러 중 외국인 대출 50%를 받아서 31만 불, 우리 돈으로 3억 6천에서 4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해외 부동산 투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는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후 3시부터 하나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미국과 베트남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그 해소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4일 오후 3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이 끝나고 참석하셔서 하루 종일 부동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투자 계획 있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님 오늘도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은 해외 이민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투자 참고 자료일 뿐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